자기 전에 듣기 좋은 인터넷 공포썰. 자, 오늘은 인육 모임 회원과 친하게 지냈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난 시골에 살았었어. 편의점은 고사하고 식당이나 치과, 약국 같은 아주 기본적인 편의시설, 의료시설도 없었어. 오래된 아파트 단지 하나에 주변은 온통 산과 논밭으로 둘러싸여 있었지. 초등학교는 집 바로 앞에 있었지만 중고등학교는 버스를 타고 외곽으로 오래 가야 했어. 그 버스도 아침 저녁으로 딱 2대밖에 안 와서 놓치면 학교를 못 가거나 부모님 차를 타고 가야 했던 거지. 아무튼 그 정도로 시골이었는데 어렸을 땐 내가 많이 소심하고 우물쭈물대는 성격이었거든. 그래서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초등학교 때 그나마 친하게 지냈던 애들이랑 헤어지게 되니까 소심한 성격이 더 심해진 거야. 그래서 학기 초에는 나는 친구도 없었고 애들이 날 피하는 약간 은따 같은 포지션에 속했었어. 그 사이에서 주변 남자애들은 내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나한테 성드립도 많이 치면서 되게 괴로운 시간이 많았어. 그렇게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이 될 때까지는 학교에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지냈던 것 같아. 그렇게 난 친구도 없다 보니까 인터넷에 엄청 빠져서 시간을 보내게 됐어. 매일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빼고는 아침 저녁으로 웹서핑하고 채팅하고 만화 보고 그랬는데 당연하게도 성적은 안 좋았지. 그런데도 내 친구들은 모두 인터넷 안에 있으니까 끊지를 못하겠더라고. 어느 날은 등교 시간이 한참이 지났는데도 집에서 계속 인터넷만 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때 출근했다가 두고 간 물건을 찾으러 집에 다시 온 엄마한테 들켜가지고 엄청 맞은 적도 있었어. 결국 뒤늦게라도 등교를 했는데 시간이 오전 9시 정도가 넘었었어. 애들은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도중에 들어가기가 엄청 무서운 거야. 30명 정도 되는 눈빛이 일제히 나를 바라볼 텐데 그게 너무 싫더라고. 당연히 선생님도 뭐라 하실 테고. 아무튼 교실에 들어갔는데 난 수업이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핸드폰이나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딱 켰는데 배터리가 없더라고. 그때 나도 참 징한 게 그냥 수업 끝날 때까지 좀 참으면 될 것을 그새를 못 참고 학교 컴퓨터실에 가서 인터넷을 했어. 진짜 지금 생각해봐도 중독이 심각했어. 아무튼 컴퓨터실 문 열고 들어가니까 그때가 아침이었는데도 암막 커튼 때문에 어두웠어. 그리고 아무도 없으니까 기분도 되게 묘하더라고. 도중에 선생님이라도 들어오면 뭐라고 변명할까 하다가 고등학교 입시 정보창까지 띄워놓고 그걸로 변명해보자 하는 계획을 짰었어. 지금 생각해봐도 참 치밀했지. 아무튼 심장 쫄깃하게 웹서핑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떤 커뮤니티에서 너네 인육맛 아냐?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더라고. 거기엔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었는데 댓글에는 뭐 소고기 맛이다, 뭐 개고기 맛이다, 꾸덕한 생선회 맛이다 이런 식으로 뻘그림에도 불구하고 인육 맛에 대한 열띤 토론이 열렸더라고. 왜냐면 그때가 한창 인육이 큰 이슈가 됐던 때였을 거야. 중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인신매매를 해서 캡슐로 만들어서 유통한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한창 떠들썩했거든. 아무튼 그 글에 댓글을 쭉 보고 있는데 야, 그렇게 궁금하면 네가 구해 먹어보든가 하는 장난식의 댓글이 달렸었는데 거기에 대댓글로 그럴까? 하는 소름 끼치는 글쓴이의 댓글이 달려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또 새로운 댓글이 달릴 것 같아서 F5키 세로 고침을 연타하면서 댓글창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게시글 자체가 삭제됐다고 나오더라고. 근데 그 글쓴이의 닉네임이 좀 특이한 영문 플러스 숫자 조합 아이디여서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 글쓴이 아이디를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봤는데 그 아이디로 올라온 게시글이 더 있길래 들어가 봤어. 근데 그 글의 제목들이 하나같이 진지하게 인육 맛이 궁금하신 분 안 계세요? 인육 구하는 루트 아시는 분? 중국 인육 루트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인육에 대한 집착이 보이는 글을 엄청 올렸더라고. 그 글에는 한 3-4개 정도 댓글이 달렸었는데 하나같이 다 미친 거 아니냐고,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달렸지만 글이 남아있는 걸 보니까 끝내 신고는 안 한 것 같더라고. 결국 나는 그냥 그게 너무 신경 쓰여서 집에 가서도 그 커뮤니티에 접속해서 그 아이디를 계속 구글링해서 하나하나 다 찾아봤어. 그랬더니 어떤 글 중에서는 카톡 아이디가 하나 있더라고. 혹시라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을 걸 기대했나봐. 그래서 나는 욕이나 해줄 생각으로 친구 추가를 해봤어. 친구 추가를 하니까 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름의 프로필이 있었고 사진 같은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때는 번호 인증 필요 없이 이메일 아이디만으로 카톡 계정을 만들 수 있었던 때라서 신상을 털릴 위험이 적어서 인터넷에 카톡 아이디를 올리는 대담한 짓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일단은 어울려주는 척을 하다가 욕을 해줄 작정으로 진지한 내용으로 선톡을 보냈어.
그랬더니 몇 초도 안 돼서 칼답장이 오더라고. 몇 번 낚시를 당한 경험이 있는지 처음엔 경계를 많이 하길래 내가 먼저 신상을 깠어. 나는 중학교 1학년 여자고 인육에 흥미가 있어서 연락하게 됐어. 이렇게 말을 했더니 꽤 놀라더라고. 하긴 나이도 어리고 게다가 여자는 음직 커뮤니티 같은 거 안 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니까. 아무튼 더 대화를 해보니까 그 사람은 고등학교 3학년 남자였고 인문계를 자퇴한 사람이었어. 비행 청소년이라서 자퇴를 한 게 아니라 수능 공부랑 본인이 필요한 공부를 한 번에 하기 위해서 자퇴한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난 이때 당시 이걸 별로 믿지는 않았어. 굳이 자기 상황을 왜 구체적으로 까발리나 싶기도 했고. 아무튼 이제부터 이 사람을 A 오빠라고 부를게. 난 이때부터 A 오빠랑 인육 얘기 말고도 다양하게 수다를 떨었어. 나는 당시에 친구도 없어가지고 A 오빠랑의 대화는 내 큰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카톡 말투로 봤을 때, 공부하는 시간으로 봤을 때도 꽤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난 지금도 기억나. 아침, 점심, 저녁 7시 30분, 12시 30분, 5시 30분 칼같이 식사 시간을 지켰고, 식사 시간과 잠들기 직전에 나랑 카톡을 했어. A 오빠와 하는 대화는 너무 재밌었고, 오빠도 동생이 생긴 것 같다면서 연장자로서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해줬어. 내가 학교에서 친구가 없다고 하니까 위로도 많이 해주고 그랬지. 그렇게 친해진 지 두세 달쯤 지나가니까 자연스럽게 통화까지 하면서 수다를 떨었는데, 통화를 하면서도 오빠가 공부도 많이 도와줬었어. 근데 그렇다고 커플 관계는 전혀 아니었어. 동성 친구처럼 서로 바닥까지 보이는 그런 유쾌한 말들을 더 많이 했지. 결국 나는 이 사람을 욕하고 쪽주려는 처음에 의도와는 다르게 완전히 친해지게 된 거지. 그렇게 내가 A 오빠를 처음 만나게 된 건 11월쯤이었어.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평소에 수다를 떨었던 거와는 다르게 인육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나도 이 사람 때문에 인육에 대한 흥미가 생기게 된 거야. 그 오빠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인간은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스스로 숫자를 조절하기 위해서 살인이나 사고, 극단적인 선택, 돌연사 같은 게 일어나는 거라면서 지금의 인류는 10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어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리고 또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생명을 죽이고 먹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닭이나 소, 돼지, 오리 등을 비롯한 각종 고기와 또 생명이 될 잠재성이 있는 달걀까지 엄청나게 많이 먹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인간을 하나씩 먹는다면 그거야말로 훨씬 더 살생을 줄이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생태계 전체에서 인간을 끼워놓고 본다면 이게 훨씬 더 도덕적인 일이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친히 계산도 해주는데, 인간이 지금처럼 평범하게 잡식을 하면서 살 때랑 인간이 서로 식인을 할 때를 비교해서 죽게 되는 생물 개체의 비율은 1인당 일주일에 약 30대 1 정도라면서, 인구가 70억 정도 되니까 모두가 서로 식인을 실천하면 훨씬 더 깨끗한 세상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오빠랑 더 친해지고 그 사상에 동화되어 갔어. 지금 보면 참 비읍시읍 같지만 그때는 와, 그렇구나 하고 엄청난 진리를 깨달은 것 마냥 아주 감탄을 했던 거지. 그 오빠는 친절하고 똑똑했고 나한테 아무 관심도 없는 우리 부모님과는 다르게 나에게 관심을 가져줬고, 결국 친구 이상의 존재로 내 인생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가족 같은 사람이 되어갔어. 그렇게 오빠가 수능 시험을 치르는 날이 되었고, 나는 그 오빠한테 수능을 잘 보라면서 장문의 응원 메시지를 보냈어. 오빠가 내 가족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덧붙여가면서 말이야. 오빠도 고맙다면서 장문으로 답장을 해주고 그랬지. 그리고 수능 날은 중학생도 학교에 안 가니까 그냥 주말처럼 하루 종일 게임하고 놀고 있었는데, 그 오빠는 오늘 수능이 끝나고 나서 오늘 시험 치른 게 되게 잘 친 것 같다고, 느낌이 좋다고 연락을 했고, 나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당시에 내 인생 통틀어서 손에 꼽을 정도로 내 일처럼 기뻐했었어. 아마 내용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내가 이 오빠랑 연을 끊고 나서 동시에 번호를 바꾸게 됐고, 이 오빠를 알게 된 사람들에게 카톡이 오면은 카톡을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하기를 반복하는 그런 상황이야. 아무튼 그때 수능 성적 발표가 12월 초였던 것 같았는데, 수능이 끝나고 나서 성적 발표일까지 시간이 생기니까 그 오빠가 인육 카페를 만들겠다면서 인터넷 카페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어.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는 인육 카페를 개설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 생겼는데 어느 날은 나한테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더라고. 당시에 친구가 없던 나로서는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었고 정말 소중한 인연들이었지. 그렇게 나랑 A 오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B 언니, 대학생이었던 C 오빠, 이렇게 4명에서 카페 회원이 됐어. 그때 당시 카페 이름은 인육 카페란 게 들키면 안 되니까 무슨 자전거 동호회 같은 이름으로 해놨더라고. B 언니는 인육에 대해서 A 오빠보다 훨씬 더 많이 조사를 했더라고. 언니는 영어를 잘해서 웬만한 영미 쪽 인육 딥앱은 다 알고 있었고, C 오빠는 나처럼 처음에 장난을 치려다가 들어왔는데 흥미를 갖게 된 경우였어. 그렇게 우리 4명은 인육 탐구 외에도 과학 쪽에 되게 흥미가 많아서 인육 얘기 외에도 여러 과학 얘기를 하곤 했어. 그렇게 넷이서 채팅으로 수다를 떨 때는 진짜 너무 행복했었지. 사실 나는 부모님한테 학대당하면서 컸고 형제 자매도 없어서 관심과 사랑에 늘 목말라 있는 상태였어. 그래서 언니 오빠들의 존재는 내가 사는 이유의 거의 90%였고 그 사람들이랑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었지만 적어도 언제나 내 곁에 있는 느낌이었어. 그리고 참 웃긴 게 인육에 흥미를 가지면서 인체에도 흥미를 가지게 돼서 당시에 과학 시험 범위가 생물이었는데 전교에 2~3명 정도밖에 없는 만점자가 바로 나였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만점이었지. 그러다가 어느 날 다 같이 만나는 날이 왔어. 먼저 C 오빠를 만났어. 근데 C 오빠는 정말 잘생겼었어. 우리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엄청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보면은 안 잊혀지는 사람이 있잖아. C 오빠가 딱 그랬어. B 언니, A 오빠, 그리고 나, 이렇게 3명이서 C 오빠를 봤을 때 그냥 벙쪄버린 거지. 너무 잘생겼으니까. C 오빠는 익숙한지 알아 나도 그만 쳐다봐 이러면서 먼저 우리 사이에 긴장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었어. 그렇게 만나자마자 가볍게 자기소개를 하고 바로 인육 얘기로 들어갔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무섭고 내 자신이 소름 돋는 게, 나는 처음부터 A 오빠의 또라이 같은 생태계 균형 이론에 동화되어서 실제로 식인을 할 생각에 되게 들떠 있었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 즉 나는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 이거 쓰는데도 그때가 생각나서 덜덜 떨리는데, 나는 A 오빠한테 인육의 조리법을 물어봤고 그 오빠는 생으로 먹어도 좋고 구워도 좋고 볶아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진짜 개또라이였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애기들이 과자를 받았을 때 같은 무구한 웃음을 보여줬어. 근데 맛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하는 B 언니의 질문에 A 오빠는 자신은 이미 며칠 전에 먹어본 적이 있다면서 종아리를 걷었는데, 이 종아리가 보이면은 볼록하게 만져지는 살이 있잖아. 근데 A 오빠는 한쪽 종아리만 살이 이렇게 베어져 가지고 일자로 기이한 모양을 하고 있었어. 그때 당시에 통이 넓은 바지를 입은 데다가 걸음걸이도 이상하진 않아서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어. 나는 이때 욕을 하면서 그 자리에 떴어야 됐었어. 근데 난 진짜 등신이었지. 오빠의 다리를 보고 식인을 하겠다는 생각을 떨쳐내긴커녕 오히려 존경스럽고 숭고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말이야. 근데 우리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막 길 가는 사람들을 죽여서 인육을 먹자는 건 아니었어. 강간이나 강도살인 등으로 수배 중인 범죄자들의 살을 베어가자라는 나름 정의구현적인 인육 탈취 방식을 생각하고 있었지. 혹시 그럴듯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저거는 치명적인 상해죄임을 알자고. 아무튼 우리는 그 이후로도 4명, 여건이 안 되면 2~3명이라도 꾸준히 많이 만났어. 한 90% 정도는 그냥 수다 떠는 거고 인생 얘기를 하는 거였어. 딱 어리고 젊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그런 인생 고민을 주고받았지. 뭐 정신이 심각하게 이상한 사람들만 또라이 짓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 보통 식인 모의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치면은 엄청 이상하고 사회적으로 되게 암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일 것 같지만, 인육에 흥미가 있다는 것만 빼면은 우리는 오히려 한 번뿐인 인생을 되게 열심히 사는 그런 학생들이었어. 아, 그리고 잠깐 C 오빠 얘기를 하고 갈게. 사실 C 오빠는 처음에 가볍게 들어왔다가 도중에 이제 흥미가 없어졌다면서 나갔거든? 근데 이 오빠는 겉으로 보면 정말 완벽해 보여. 말투도 다정하고 실제로 잘 챙겨주기도 하고 무엇보다 얼굴도 엄청 잘생겼다고 위에서 말했잖음? 여자친구도 있었고 여사친도 되게 많아 보였어. 근데 C 오빠는 성격이 어마무시한 또라이였어. A 오빠나 나보다도 더 심각한 또라이였지. 언제 한번 서울역에서 같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 완전 지하 말고 지하철 출입구로 지상이랑 지하 이어놓은 곳에도 노숙자분들이 계실 때가 있어. 뭐 가끔 거기에 계시는 건지 그냥 상주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 C 오빠가 그 중에서 제일 몸집이 작고 힘없어 보이는 노숙자 아저씨한테
갑자기 발길질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회에 쓰레기니 뭐 세금 벌어지니 환경오염 시키지 말고 죽으라느니 아저씨를 패대기 치면서 때렸어. 나는 평소에 상냥해 보였던 C오빠가 맞나 싶어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지. 그때 C오빠 입에서 나온 말들은 말이 아니라 그냥 저주에 가까운 악담이었어. 근데 더 소름인 거는 다른 노숙자 아저씨들이 C오빠가 그 작은 아저씨를 때리는데도 눈으로 흘금 보더니 다시 돌아누우시거나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였어. 심지어 낄낄거리면서 박수를 치는 정신 나간 놈들도 있더라고. 나는 C오빠의 팔을 잡으면서 왜 이러냐고, 제발 가자고 약간 굽신거리면서 빌듯이 말했어. 그때 내가 강경하게 나갔으면은 진짜 나까지 맞아 죽을 것 같았거든. 그때 C오빠의 눈빛은 사람이 아니라 몇백 년 동안 원한이 쌓인 악마의 눈 같았어.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아, 이 집단은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한 게, C오빠는 다 때리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방긋 웃으면서 지하철 출구를 나왔어. 이번 일은 내가 등교 거부를 하게 된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해. 정말 C오빠를 아는 사람이고 이 광경을 목격한다면 진짜 심각한 인간 혐오가 생겨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사람을 겉보기로만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이거였구나 하면서 지금까지 교과서 외우듯이 머리에 외워져 있었던 그 구절들이 뇌가 아닌 온몸에 새겨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 나도 봐. 학교에서는 아무 말 안 하고 쥐 죽은 듯이 지내는데 이런 끔찍한 생각을 했었잖아? 너희의 친구, 부모님, 형제, 자매, 혹은 너희 자신에게 있어서도 지금 너네가 알고 있는 모습이 다가 아니야. 모든 사람은 분명 다른 사람이 알면은 까무러칠 만한 그런 나쁜 이면을 갖고 있어.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 본성 같은 거야.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려운가 봐. 나라면 절대 한 인간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 당장 내가 이런 사람인데 누구한테 나를 보여줄 것이며 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상상이 안 되더라고. 아무튼 C오빠는 정말로 그 일에 대해서 자책이 전혀 없어 보였어. 근데 나는 혹시나 해코지를 당할까봐 C오빠랑 단둘이 만나는 건 진짜로 피했어. C오빠는 본인보다 약하다고 확신이 드는 것에 있어서는 진짜 악귀 같은 모습을 보였어. 그거는 자신이 당한 부당한 일에 대한 보복이나 힘에 대한 과시, 허세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순수 재미를 위한 악한 행동 그 자체였어. 정말 악마 같아서 나 진짜로 무서웠어. 아무튼 그 뒤로는 별일 없이 잘 지내다가 새해가 됐고 나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어. 여전히 학교에선 혼자였고 그래도 언니 오빠랑 하는 대화는 되게 재밌었어. 그때 C오빠는 아 미안 시간도 없고 더 이상 재미도 없어 잘 지내 이러면서 해맑게 한마디 던지고 우리 모임을 나갔어. 원래 좀 장난스러운 성격인지라 A 오빠랑 B 언니는 저럴 거면 지금까지 왜 우리랑 어울린 거지? 이런 반응이었고 딱히 잡지는 않았어. 나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지. C 오빠의 폭행을 본 뒤로 A 오빠랑 B 언니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거든. 아 근데 C 오빠 이놈이 진짜 개소름 돋는 게 페이스북에 알 수도 있는 친구? 이런 친구 추천에 떴는데 게시글이 여러 개가 공개로 돼 있길래 들어가 봤더니 결혼을 했더라고. 신혼인 것 같더라고. 그때 대학교 졸업반이었으니까 지금 20대 중후반쯤일 텐데 결혼을 참 일찍 했네 생각을 하면서 게시글을 쭉 보다가 그 C 오빠가 예쁜 글귀, 사랑 글귀 이런 걸 공유해 놓고 아내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태그를 걸고 그러더라고. 내가 모자라서 이런 것밖에 못 해줬지만 그래도 우리 순수하게 사랑을 했네. 앞으로도 잘 살자. 이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런 사랑 글귀 같은 걸 써놓은 걸 보고 나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다 못해 한계가 느껴지더라고. 아무튼 나는 빠른 시일 내에 아내분이 그놈의 실체를 알고 이혼하길 바랄 뿐이야. 아무튼 난 C 오빠가 나가고 나서 A 오빠랑 더 친해져서 서로 엽사도 주고받고 정말 허물없는 사이가 됐어. A 오빠는 나한테 최상위권 이과계 대학에 합격했다면서 언제 한번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더라고. 그때 나는 진짜 기뻤어. 진짜 내 일처럼 기뻐했어. 하지만 A 오빠 이 새끼가 소름 돋는 건 나랑 알게 된 당시에 고3이라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구라였고 사실 24살 정도의 고졸 군필자였어. 수능 공부를 하려고 자퇴한 것도 아닌 그냥 백수였다는 거를 연을 끊은 다음에야 알게 됐지. 나한테 주작을 하기 위해서 나랑 통화 시간도 지가 설정한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해놨더라고. 아무튼 나는 당시에 A 오빠가 자취방을 넓은 곳으로 이사를 했다면서 집들이를 오라는 말에 주말에 A 오빠 지역으로 갔어.
참 이상하지. 왜 B 언니한테는 말을 안 하고 나한테만 말을 했을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볼걸. 만난 지도 오래된 참이라서 쿨하게 기차표를 끊고 버스로 갈아타고 그 오빠의 집으로 갔어. 집은 자취방 치고는 넓었어. 이사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요즘은 진짜 절대 안 쓸 것 같은 싸구려 페인트 냄새도 났어. 근데 페인트라고 하기에는 이상한 시큼하고 꾸리꾸리한 냄새도 났어. 그때 A 오빠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식탁에 어떤 스프링 노트 같은 게 있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거든? 근데 그 노트를 촥 넘기다가 중간 페이지 정도에 99년생 154cm 44kg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근데 99년생인 것부터 해서 내 키랑 내 몸무게랑 완전히 일치했어. 그때 카카오 스토리에 백문백답 같은 걸 써놓는 게 유행했었는데 거기에 써놓은 내 신상 정보들이 많이 적혀 있더라고. 그리고 나는 A 오빠를 만났을 때 내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학대를 당했는지, 얼마나 당했는지,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말했었어. 그리고 그 노트에는 부모는 방치, 경찰 신고 위험, 낮음 이렇게 써 있었어. 나는 그 노트를 보고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침착하게 노트 전후로 다른 내용이 없었는지 살폈어.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의 신체를 비롯한 신상 정보는 딱히 없었어. 근데 내 이름 옆에 또 화살표를 치고 어떤 사람의 이름이 써 있었는데 그게 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아무튼 내가 노트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난 거야. 그 소리가 나자마자 아 진짜 멋댔구나 하는 게 실감이 났고, 그때 A 오빠부터 B 언니, C 오빠를 만나기 전까지의 날들이 초고속 주마등으로 내 뇌를 스치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 그 찰나의 순간에도 혹시 내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아니다, 이건 인신매매 비슷한 거다. 이런 두 가지의 생각들이 미친 듯이 교차되면서 머리가 웅웅거렸어. 근데 딱 보면 알잖아. 나이, 키, 몸무게, 가정 상황 이런 걸 써놓은 게 뭔지. 그놈의 인터넷이 뭔데 날 이런 수렁으로 끌어들였나. 컴퓨터를 다 부셔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 아무튼 그때 화장실 옆에 현관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내가 아무리 도망을 쳐도 그 오빠가 나오자마자 내가 현관으로 나가는 게 분명히 보이겠지만 선택지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았어. 오빠가 화장실에서 나오게 되면은 날 계속 쳐다볼 거고 그때는 도망갈 길은 없을 것 같았거든. 차라리 오빠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빨리 뛰어가야지 그 오빠가 당황을 해서 내가 도망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머리를 굴렸지.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화장실 문을 잡는 소리가 들려서 나는 그때 잽싸게 내 소지품을 챙기고 현관문을 열고 겁나 뛰어갔어. 그때 그 오빠가 뒤에서 무슨 욕을 하는 건지 무슨 말을 한 것 같은데 내가 무시하고 그냥 신발도 안 신고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어. 그때 내가 신던 신발이 프로스펙스 새로 산 신발이었고 10만원이 넘는 거였는데 그냥 버리고 와버림. 그때 A 오빠 집이 8층이었는데 1층까지 내려가는데 10초도 안 걸린 것 같음. 극한의 공포가 나온 초인적인 속도였어. 아파트 밖으로 나오니까 이게 꿈인지 가위를 눌린 건지 구분이 잘 안 됐어. 그냥 다 악몽 같고 환상 같더라고. A 오빠는 나한테 든든한 아버지이자 의지할 수 있는 오빠이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난 그때 상황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그리고 그때의 충격이 너무 컸는지 나는 한동안 실어증 증세가 있었어. 참 신기한 게 내가 실어증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고 머릿속으로는 멀쩡한 생각이 가능해도 그 충격 하나 때문에 내가 한동안 말을 엄청 더듬었어. 사람 눈을 못 마주치는 건 기본에다가 피해망상이 심하게 생겼어. 그러다가 내가 중3이 되고 반장이 된 애가 날 챙겨주고 친구들도 조금씩 생겨서 학교도 다닐 맛이 났어. 그렇게 26 모임 사람들과 연을 끊은 뒤로 나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은 무조건 끊는 버릇이 생겼어. 내가 지금까지 끊었던 번호 중에 ABC 언니 오빠들의 번호가 있었을지도 몰라. 근데 정말 소름 돋는 일이 있었어. 그날은 늦게까지 자습을 하다가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핸드폰 전원을 집에 와서 켰거든. 그때 친구한테 카톡이 와 있었는데 그 인육 카페가 있던 검색 엔진이 곧 서비스를 종료하고 사이트를 닫는다면서 지금껏 쓴 메일이나 블로그, 카페 기록들이 사라지니까 백업을 해두라는 홈페이지 공지가 떴다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인육 카페가 어찌 되었나 궁금한 마음에 들어갔는데 회원 수가 100명이 넘어 있더라고. 조심해. 그 100명은 우리 주변 곳곳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혹시 몰라. 너네들도 나같이 스펙타클한 경험을 하게 될지. 그 100명은 옆집 아주머니일 수도 있고 너희들의 동생, 언니, 오빠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을 거야. 아니면 너희일 수도 있고. 우스갯소리가 절대 아니야. 우리는 이 무서운 세상으로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서 살아야 돼. 와, 일단은 여기까지였는데
그 인육 카페, 뭐 인육 이런 거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온라인에서 사람을 만난다라는 게 그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거를 알 수 있는 그런 글이었어요. 그 넷플릭스의 마스크걸 이게 떠오르거든요. 요거를 보신 분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초반 내용이라서 살짝 스포를 하자면은 여자가 온라인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거든요. 뭐 어플로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남자랑 만나서 술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남자가 막 영어도 하고 막 되게 똑똑해 보이고 엄청 친절하고 막 그런 타입인데 알고 보니까 원나잇만 하러 온 그런 남자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모텔에서 살인사건이 나는데 그 뒷내용은 스포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아무튼 간에 이렇게 어플에서 사람을 만난다는 거, 온라인에서 사람을 만난다는 거, 혹은 뭐 인스타에서 뭐 DM을 주고받다가 만난다든지 게임에서 만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가면 갈수록 좀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의 악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쁜 사람들은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오늘의 교훈, 아무리 사람이 되게 마음에 들고 잘나 보이고 친절해 보여도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은 조심하자 이거였고, 뭐 우리 중에 뭐 인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없겠죠. 네. 아 맞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주신 바람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돈 보태가지고 꼭 비타민C 먹는 데에다가 잘 쓰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작업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